네, 안녕하십니까. CO2 84회 대학생 창업한 6년 만에 전화 화상영어 1위에 등극한 아니고톡의 변노을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맡을 MC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나필 구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효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소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임수열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인지 이거 좀 보시고요. 네, 이분들이 백술에서 온 MC 분가 아닙니다. 다들 직업이 있어요. 네, 다 직업이 있으니까 바쁜 사람들인데 오늘 이런 공유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서로 관점 공유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참여하시면 오늘 좋은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이신 아니고톡의 변노을 대표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한 1년 전인가? 1년 전에? 제일 잘 나와서. 저도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먼저 아니고톡이 뭐하는 전화 화상영어라고 했지만 또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회사 소개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전화 화상영어 프랜차이즈를 가장 주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회사 이름이 아미고톡이 아니에요. 네네. 그냥 BN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브랜드가 아미고톡도 네이버처럼. 네, 그렇죠. 이제 아미고톡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이 있고 교재도 만들고 유통도 하고 또 LMS 같은 것도 유통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종합 교육 이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죠. LMS를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게 어떤 학사 관리 같은 거 하는 거죠? 대학교에 보면. 그렇죠. 네. 이걸 직접 개발하신 겁니까? 네, 직접. 개발하셔서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이런 거 갖고 교육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걸 임대를 해주시는 겁니까? 그런 서비스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임대도 하고 팔기도 네. 하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근데 대학생 때 지금 요새 애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지금 스펙 쌓느라고 되게 바쁘고 일단 취업 준비 공부에 매진을 하는데 이게 창업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이게 구상이 있어도 이거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아이템을 뭘 접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 아이템을 잡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도 원래 맨 처음부터 창업에 관심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경영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학과를 나왔어요? 영문과 출신, 영문도 모른다는 그 때리고 출신이라서 전혀 이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영문과니까 그래도 영어는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영어, 뭐 화상영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어요. 회사도 많이 없었고 한참 대기업이 왔다가 노루로 이거 수익성 없다고 다 빠져나간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몇 년도였죠? 그때가 2008년. 2008년. 네. 그때 제가 수업을 이렇게 좀 들어봐야겠다 하고 수업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탑 매니저거든요. 네. 그분하고 이제 같이 창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전혀 생각을 없다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아까 이분이에요? 아니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네, 여기 없고. 아무튼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때가 올 텐데 시대가 열릴 텐데 저 그때 당시 다 뭐 이렇게 유학 같은 데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 때 돈이 없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아버님, 그러니까 형편이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제가 과외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 과외한 돈이 또 다 그쪽으로 아버님 쪽으로 들어가고 이래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아버님 뭐 사업자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생활비? 그래서 그쪽으로 다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들 다 하는 이런 어학 연수도 못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외국인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때 심지어는 막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막 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되게 갈급했거든요. 외국인이 반응은 좋았겠어요. 일단 한 멤버가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얼굴 못 보고. 그래서 이제 전화영어 이런 게 있다. 그때 딱 얘기를 듣고 그러냐. 근데 미국인들이랑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때 당시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 영어를 하는데 되게 저렴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신청해서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화 영어는 정말 영세 업체가 많아요. 네. 거의 뭐 그냥 이렇게 사이트만 만들어 놓고 망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지금 아마 네이버 들어가면 800여 개 정도 있거든요. 이야. 그 중에 한 700개는 운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망해서. 그 이제 저도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그 회사가 망한 거예요. 한 두 달여 만에.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이 강사가. 네. 그래서 저한테 좀 도움을 구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친했거든요.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도울 일 없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가격 같은 거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 얼마 받냐 이랬더니 정말 조금 받는 거예요. 생각보다. 중간에 이렇게 네, 중간에 이제 빠진 가져가는 게 착취당하구나. 그렇죠. 거의 노동력 착취 정도. 퍼센테이지라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가져가요? 지금 그건 거의 사업 뭐- 얘기가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러면 나는 그냥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네가 너 다 줄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얘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본인도 불쌍한 환경이었죠. 아버님이 사업인데. 그러니까 살수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외를 그때 한 대여섯 개 막 이렇게 계속 했어요. 대학교 때도 영어 과외를. 그래서 이제 수중에 돈이 이렇게 조금 있었는데 걔가 이제 하필이면 회사가 망하니까 갈 데도 없고 그리고 마침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동생이 좀 몸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좀 몸이 안 좋은데 이렇게 다리가 다쳐가지고 막 욕창에 걸리고 이래서 막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냐. 근데 보통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인들은 우리를 한국 사람을 봉호로 한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친구들도 절대 주지 마라. 막 이래서 막 다 물어봤는데 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만 이제 주라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거든요. 되게 조그만한 거. 그래서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람한테 잘해라고 항상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제 그때 신뢰가 좀 쌓이고 얘도 그때 좀 마음을 좀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수업 받고 얘랑 이제 수업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프리토킹이 외국에 나가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 하루에 제가 그 선생님이랑 한 2시간, 3시간씩 돈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너가 나한테 돈 안 줘도 되니까 그럼 나 수업을 공짜로 좀 해다오. 그래서 막 주말에 한 2-3시간씩 그냥 얘기를 걔는 이제 저랑 논 거죠. 네. 그냥 얘기를 막 했는데 그게 그래서 마음이 되게 트이고 그래서 또 돈까지 이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신뢰를 많이 쌓아서 야 이거 된다. 이거 정말 스피킹은 정말 말을 해야 되는구나. 학습 효과가 네, 느끼셨군요. 저 스스로가 되게 그러셨군요.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거 프리통이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제 가격은 너무 지금 다 비싸고 대기업이나 여러분들이 유통 마진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가격을 좀 싸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강사 필리핀 사람이라고 좀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발음 이렇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발음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테스트를 받았었는데 전 원어민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거기도 빈부격차가 심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원어민처럼 잘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발음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잘하시는 분들만 잘하면은 되게 괜찮은 아이템일 것 같다. 이제 그때가 한 2008년도. 아이템 구성 그렇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자연스럽게 되게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네, 그 선생님이랑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한번 해볼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정말 돈 한 푼도 안 받고 다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아, 필리핀에서? 네, 필리핀에서 먼저. 그래서 야 어떤 애가 있는데 자기가 돈 하나도 안 가져가. 그러니까 그때 그 회사가 망했던. 예쁜데 머리가 나빠. 백신이가 없어. 막은 돈을. 네, 돈을 막 써가지고. 주말에만 2시간씩 놀아주면 맞아.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막 이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냥 처음에 어떻게 이제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해준다고 어떻게 그게 돼요? 그게 하나의 마케팅인데, 근데 저는 어렵게 되게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짧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다가만 조금 처음에 이렇게 올렸는데 본인이 실력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하고 시중가보다는 훨씬 저렴한데 선생님이 훨씬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얘가 그 선생님 강사가 한 10명, 뭐 20명 가까이 하면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또 다른 선생님이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막 이렇게 막 몰려들기 네.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터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맨 처음에 했던 강사가 제가 이제 대학생인데 계속 이렇게 하려니까 저희 학생들한테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네. 맨날 끊겨요, 사실 재택근무를 하면. 그러니까 끊기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난 돈도 안 받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전화가 나중에는 너무 많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전화를 하다 보니까 막 핸드폰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핸드폰비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그 컴플레인을 네. 그 강사한테 했어요. 나 이제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야, 그럼 네가 몇 %를 가져가. 그래서 핸드폰비를 써. 사업은 그 친구가 시작했네요. 네, 그 친구가 경영학과 출신. 아무래도 그분이 사업 아니, 있으시네. 같이 파트너십을 한 거예요, 둘이서? 약간 아니에요. 파트너십 한 거 아니에요? 파트너십 아닌데 네. 이제 네. 제가 이제 계속 돈도 안 받고 이러니까 본인이 좀 답답하신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서 그럼 네가 휴대폰비라도 가져가 이래가지고 그럴까? 그럼 몇 % 할까? 막 이러면서 걔가 이제 이 정도 걔가 스스로 점점 이렇게 높이더라고요. 네. 강사가 많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셋업이 됐군요. 시작된 거죠. 와, 대단하시다. 그게 이제 신뢰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얘는 이상한 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래도 사업이 처음에 잘 소프트 랜딩된 게 양질의 강사진을 네. 확보하신 거네요. 네. 옥션 같은 거에서 파워 셀러가 중요한 거잖아요. 셀러가 줘야지 사는 사람들 많이 모이듯이 여기도 강사진이 좋으니까 그렇죠. 많이 모인 거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홈페이지를 만들고 뭐 이렇게 다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사람을 먼저 모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먼저 모을까 이거는 되게 책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렇게 책 한 권 뭐 이렇게 노가다 마케팅 있잖아요. 노가다 마케팅 비법 이런 책 같은 거 하나 사서 몇 번 읽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정말 지식인 막 하고 그대로 하고 또 이제 여러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하고 노가다하고 잘 안 어울리실 것 같아요. 방송 용어 아닌데. 노가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하는 광고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초기 자본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예 없었죠. 오. 그냥 우와. 명원에서 시작을 했고 네. 그 60만 원 준 걸 저는 초기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빚을 지거나 그런 적 없고 그냥 예,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없고요. 네, 아, 대단하다. 투자도 받은 적 없고 우리 다 전화 영어 사업해야겠다. 근데 사람이 먼저 브랜드는 고삐리. 근데 그렇게 쉬운 줄 알고 많이들 이제 들어오세요. 진입장벽이 네. 높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 망하시고 이렇게 나가셔서 맨날 왜 망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아까 뭐 800개 중 700개가 운영이 안 된다는데 왜 망하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운도 좋았고 또 장사진도 좋았고 그리고 타이밍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기에는 너무 포화 상태고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는 그래도 한참 막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왔다가 이거 돈은 많이 드는데 수익성이 안 되겠어 나가가지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타이밍 자체가 막 레드오션처럼 이렇게 붐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이제 좀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아무런 컨셉 없이 그냥 이렇게 툭툭 만들잖아요. 다 똑같은 여기서 있던 네, 그대로 그렇죠. 카피해서만 LMS만 카피해서 네. 근데 지금 이런 학생들이나 소비자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잘 아시고 이게 마케팅인지 아니면 정말 이 회사가 그런 건지 그래서 되게 소비자들을 이렇게 농락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네. 뭐 블로그를 하더라도 지금은 다 이게 컴플레인은 다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그죠? 아, 인터넷이 워낙에 이제 그쵸. 소비자들이 익숙해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컨셉이 있으세요? 사실 맨 처음에는 컨셉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 자체가 이제 하나의 컨셉이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만들려고 만든 게 전혀 아닌데 좀 뭐라 하지? 제가 좀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딴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은 이렇게 고객들이랑 통화를 처음에 제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뭐 시간 바꿔주세요, 연기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한 1시간 정도 막 딴 얘기도 하고 고객이랑? 고객과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되게 또 잘 웃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고객 한 분은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세요? 막 행복하세요? 막 이러고 통화로 그 뭐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그게 느껴지나 봐요. 나중에는 대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씩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의 컨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걸 어떻게 망가뜨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댓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7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그래도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정말 저희는 강사 관리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편이 아니라서 아직 사람에 대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쉬울 거 제품은 어떻게든 개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변할 듯 말 듯 정말 내 말을 알아들었나? 이제 안 하 싶은데 뒤돌았으면 또 다시 원점이고 이래가지고 뭐 예를 강사 들면 관리.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만약에 송년회를 이번에 저번 연도에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회사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목적 의식을 이렇게 주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는 정말 정말 그래야겠다.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으쌰으쌰. 이 난관을 헤쳐나가보자. 막 이렇게 하는데 반갑지. 그게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그지 그지?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표의 일인 것 같아서 그게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강사들을 여기 보면 이 작품은 100% 모든 강사가 콜센터로 출근한다고 그러는데 콜센터가 지금 이제 현재 본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 본사 한국에 있는 겁니까? 네, 본사는 한국에 한국에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필리핀에 이제 센터가 콜센터가 있어요? 네, 센터가 있죠. 네. 그럼 전체 강사진은 모두 몇 명인데요 지금요? 지금 한 100... 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네. 100여 명, 100여 네. 명. 와. 그 필리핀 쪽 운영은 그분이 아예 다 총 책임을 맡아서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러면은 그쵸. 거의? 그러시구나. 그럼 송년회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전화로? 필리핀 가서 그때는 직접 가고 자주 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 보통 그러니까 저는 좀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강사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왜냐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메신저나 이렇게 전화로 좀 자주 얘기를 해서 좀 제 편으로 만들려고. 그럼 송년회 같은 건 이제 한국 스타일로 아니면 필리핀 스타일로? 필리핀 스타일로 하긴 하는데 네. 거기는 워낙에 파티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필리핀 스타일이 뭐예요? 갑자기 궁금해. 그러니까 한국이 뭘까? 필리핀 스타일이 필리핀 스타일은 꼭 이렇게 뭐 노래가 항상 있고 노래와 춤이 항상 있어. 한국도 그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이런 콜센터를 어떤 관리하는 노하우는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노하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당근과 채찍을 항상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정말 정교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이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인건비가 훨씬 그렇죠.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총 몇 명을 관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다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강사 관리도 사실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엄마 같은 역할? 이렇게 뭐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그 바로 윗상사들은 다 이렇게 막 왜 못해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천사, 악마. 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완전 이제 그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럼 저랑 다 얘기를 하고 밑에서는 이제 좀 엄격하게 하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역할을 좀 분배를 해서 그다음에 아예 모든 여기 강사들에 대한 지표는 이렇게 항상 온라인 보실 수 있는 거고. 예, 이런 거는 체계화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학생들이 직접 그때 수업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실시간으로 것이 바로. 네, 바로 되고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매니저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리는 한국 관리를 이제 얘기한 거고 한국 매니저 한 명이 네. 한국 학생들 몇 명 이렇게 지금은 사실 저기는 총괄 매니저 한 명이 다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다 팀들이 있긴 있죠. 네. 근데 필리핀 영화면 왜 그 발음이 좀 특유의 발음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주 그 학생층이 성인이에요. 좀 그 학생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주로 직장인 대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 초등학생. 꽝충 뛰어서 아예 근데 초등학생은 사실 주니어를 다시 만들 계획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게 안 돼서 네. 본인들끼리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생 아미고토는 대학생 직장인으로 좀 맞춰져 있죠. 아니 그러니까 발음에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거의 다 완벽하게 미국식으로 들어가요? 그거를 아니, 좀 제가 있을 텐데 그래도 좀 네. 있더라고요. 네. 저도 해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강사를 뽑을 때 네. 발음도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터뷰를 항상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요, 직접. 그래서 모의 수업을 해서 온라인으로요? 네, 온라인으로 이제 음. 그러니까 대표인 거 숨기고 직접 학생 척하면서 이제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아 고객인 것처럼. 네, 고객인 척 아. 해가지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수업을 해보고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수업을 해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싶잖아요. 그래서 근데 발음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사실상 한국 사람들이 발음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네. 특히 민감해요. 미국식 네. 영어 완전 너무. 네, 아니, 네. 본인은 그렇게 안 되게-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영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닌 거 다 아는데도 네네. 그런데도 이제 한국 분들은 워낙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저희도 안 볼 수가 없고 인터뷰할 근데 때. 부모층이 좀 더 많이 그 아이들을 네. 가리키는 부모 네, 쪽은 좀 근데 약간 고지식하셔가지고 네. 아시다시피 실제로 회사 가면 우리가 진짜 그 원어민 네이티브를 보는 것보다 거기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권이나 뭐 그러니까 그렇죠. 제2 이렇게 세컨 랭귀지로 유럽, 하는 분들이 훨씬 네. 많은데 이제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한국 문화라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발음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발음이 안 좋은데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너무 좋은 거야. 얘를 좀 이렇게 어떻게 개조를 해서 개조를 그런 해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 아니 진짜 하려고 그 노력을 실력이 해본-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게 인성도 중요하잖아요. 뽑을 때. 인성도 네. 중요해요. 근데 인성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해 세 가지를 다 보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력으로 먼저 아, 실력을 하고, 먼저 보시는구나. 네. 외모는 안 보시나요? 외모? 아, 오늘 그러니까 강사들이 내가 보니까 이게 뽀샵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괜찮아요. 나름대로. 사실 외모 아, 봐야지. 뽀샵입니까? 진짜 얼굴들입니까? 아 근데 진짜 잘생기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외모들을 보는 것 같아요. 외모는 안 보시나요? 뽑으실 때? 외모는 안 봐요. 외모는 안 보세요? 근데 봐야 된다는 소리는 정말 많이 들어요. 한국 네. 학생들. 네. 외모도 봐야 된다고 화장 특히나. 네. 근데 저는 딱 실력만 보고 아. 그렇게 인격이나 실력이 월등히 좋은데 발음이 조금 나쁘면은 뽑긴 뽑아요. 그럼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 발음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아예 저까지 오지도 않아요. 그렇겠네요. 네, 인터뷰까지. 그러면 이제 현지인이 채용이 됐잖아요, 강사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 있나요? 네. 어떤 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켜요?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오면은 일단 뭐 LMS라든지 이런 오리엔테이션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알리고 그게 이제 스케줄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 분들이 정말 커렉션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어떻게 커렉션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가 이렇게 레벨별로 다 또 달라요. 예를 들어 높은 레벨의 학생이 너무 많이 커렉션을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사소한 거 이런 거 커렉션 받는 거 안 좋아하고 대신에 이렇게 뭐 한 번 더 너 이렇게 말하려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레벨이 높은 학생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하고 딱 캐치를 하는데 네. 레벨이 낮은 학생은 그렇게 하면 캐치 못해요. 한번 다시 리핏해주고 반복해주고 따라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 그 문화 같은 거에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그 레벨에 따라서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편이죠. 근데 그것도 아예 처음 수업을 하는 강사들은 못 따라와요. 보통 한 3년 이상 어느 정도 오. 노하우가 있는 강사가 이게 이제 야, 알아듣더라고요. 3년이나 걸립니까? 와, 굉장히 네, 전혀 그게 없으면 여기서 아무리 가르쳐도 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를 하는지를 몰라서 저희는 그래서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뽑질 않고 네. 이제 적어도 3년 이상 아니면 2년 됐는데 좀 잘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그 아미고톡 자체 내에 어떤 레벨에 맞춰서 배우는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혹은 교재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건가요? 다 이제 있고 사실 처음에 제가 처음 창업할 때는 사실 모든 교재를 다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는 있으니까 했는데 이게 분산이 돼 버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교재에 대한 가이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왜 이렇게 밥집 같은 경우도 스테이크만 하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스테이크가 맛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교재가 너무 많으면 이게 뭘 가르칠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러니까 한 교재를 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줄이는 편이에요. 전 계속 줄이고 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 개발하는 중이죠. 교재를 직접 개발. 네, 직접 개발하고 그 개발팀은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 한국이랑 이제 거기랑 같이. 근데 보통 교재 개발은 제가 좀 많이 하는 네. 편이고.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영어에 대한 붐이 일어났고 되게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잖아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교육이요? 예, 영어 교육에 대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 어학원들이 많이 죽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영어 어학원이 많이 죽어요? 네, 많이 요즘 뭐 시장에 내놓은 것도 많고 토플 시험 중심 스펙 쌓기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도 요즘 되게 다들 네. 힘들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워낙에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학원 가서 직접 그렇게 안 하려고 하시고 더 편하고 좋은 방법들이 있고 또 동영상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외국 어학원은 정말 힘들고요. 요즘에 한국에 있는 어학원들도 요즘 뭐 거의 반토막 다 그런 힘들구나. 네, 다들 힘들어 하세요. 네. 다들 뭐 이런 임대비로 버티시는 분들 많고 큰 회사들도 네, 그 정도 되게 많이 힘들어서 사실 지금 시대가 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죠. 뭐 모바일 나오고 난 다음부터 교육도 사실 완전 옛날 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어플리케이션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모바일에 특화되고 또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들이는 사람이 노력을 하는 그런 걸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단어 2개 외우는 게 쉽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 그것보다 더 쉬운. 예를 들어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거 영화 보시면
이렇게 막 벽이랑도 막 대화하고 이러잖아요. 아. 그런 시대가 저는 금방 머지않아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 벽이 말을 하고. 네, 벽이랑도 막 대화하고 지나가다가 막 이제 대화하고 영어 가르쳐주는 로봇도 막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어차피 어학이라는 게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 얼마나 많이 이거를 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내가 꼭 굳이 학원 가지 않아도 근데 막 지나가다가도 막 노출되고 막 네. 벽이랑도 막 노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서서히 그런 식으로 완전히 뭐죠?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어학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는데 그렇죠. 똑같은데 네, 그것도 우리가 그 방법 배우는 패턴이 그렇죠. 굉장히 바뀌어진다 이거죠. 완전히 완전 개인화에 패러다임이. 맞춰서 그리고 내가 막 공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습득이 돼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주면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시스템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이제 네. 모바일을 통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어학원의 강사이신 분들은 그 직업적으로 보면 지금 되게 그 사양 직업이네요 지금 어학 강사, 학원 강사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니 본인 관점이에요. 관점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본인의 관점이야. 네. 어떠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아 근데 네이티브 같은 경우도 뭐 떠나는 아무래도 나가더라고요. 네, 많이 아니면 동영상이 네이티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꼭 지금 이런 그 화상 영어, 전화 영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교육 서비스잖아요.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 서비스 쪽을 뭔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육 서비스를 할 때 뭔가 꼭 핵심 요소랄까 이런 거 체크해라 한다면 어떤 거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교육 사업 하려는 분들한테. 네. 저는 처음에는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가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뭐 논문도 막 많이 읽으시고 막 이렇게 아시는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참 많이 안 되세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왜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장 고민인 것이 이 교육은 사실 비즈니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네. 네. 다른 것들은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교육만큼은 저도 이렇게 양보하기 싫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신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와. 돈이 안 돼. 그런 갈등에서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처음부터 잘 잡고 내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양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돈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세상에 내 능력으로 보여주고 싶어 이게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런 걸 좀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 신념과 네. 이렇게 사업적인 그렇죠. 그거를 잘 조화를 네.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겠네요. 네. 그걸 한 단어로 표현했잖아요. 유도리. 소위 주는 세 단어를 세 음절을 좋아해요. 유도리, 뭐 노가다, 이제 세 음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세 음절. 노가리도 좋아하시나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그 입소문으로 이제 1위가 됐잖아요. 그게 이게 분명히 그 회원들 입에서 나온 거죠. 그게 그렇죠. 그거만으로만 이루어지나요? 이게 마케팅이나 이런 게? 그런 처음에는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다 이제 자기가 수업을 했던 학생이 다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하는데 그게 아무리 좋아도 특히 영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좋으면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이게 좋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영어 프리토킹이 돼. 근데 친구한테 안 알려줘요. 저보다 잘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있어요. 잘 안 알려주는 게 어떤 그런 심리들이 있더라고요.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잘 돼야 되니까. 나만 잘해야 돼. 그래서 이 전화 영어가 퍼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왜 다른 서비스를 받아보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거 효과가 없다는 그런 분들도 이제 꽤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을 그래서 제가 왜 초반에 정말 다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그대로 이제 글로 옮겨온 거죠. 이제 지금은 한 명 한 명 다 못하니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댓글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CEO 톡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블로그 제 이제 개인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 생각 같은 거를 계속 알리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이제 퍼지고 그것이. 그런 게 네. 이제 음. 아니면 지금 딱 도는 게 이런 것들을 같은 직장인들은 내가 이것을 동료한테 알려주면 이게 경쟁력이 자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직장의 CEO 있잖아요, CEO. 네. 사장님은 아니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레벨도 좋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을 할 게 아니라 사장님들 간의 구전 마케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간에. 네, 그거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그거 안 하세요? 그런 거? 그거를 해야 되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은데 근데 돈이 왜 돈이 들죠? 보통 이제 출강보다는 조금 비싸고 네? 출강보다는 이제 한 네. 번에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네네.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B2B가 있고 B2C가 있어요. 네. 아. 근데 저희는 이제 B2C만 지금 사실 지금까지 B2C만 해온 거고 B2B는 그렇죠. 아직 시도를 안 해봤거든요. 음. 근데 이미 이런 B2B를 잡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음.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예 제안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제안서를 가져서 이거 해보시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B2B하고 B2C하고 다르죠. 네. 세일즈 패턴이 다르니까. 네. 네. 지금 그거에 아직 속지 않으신 거네. 근데 이제 유학 경험이 없으셨다고 네, 하는데 이게 좀 약점으로 다가오진 않나요? 사업 운영을 할 때. 뭐 다른 업체에서 뭐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뭐 비방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는 전혀 그거 없어요? 없어요? 아. 유학 다른 업체도 뭐 유학을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유학 갔다 와서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음. 근데 유학 갔다 다녀오신 분들도 그닥 그렇게 적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맞아요, 뭐 맞아요, 호주 맞아요. 이런 데 가신 분들 뭐 파인애플만 따고 왔다고 막 워킹 할리데이? 맞아요. 농장 가서 막. 그거 말고 이제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MBA라든지 막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배운 거에 대해서는 항상 니즈가 있긴 해요. 네. 정말 내가 경영을 정말 배워야겠다. 앞으로는 좀 배울 생각이고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니까 그거는 정말 배워야겠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교육만 또 언어만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은 좋은데 이 회사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돼서 지금은 뭐 이제 뭐 책으로만 이렇게 얄팍하게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배워보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들어요. 여기 CEO 또 다시 보기를 들어보세요. 창업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살아있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트렌드가 지금 IT 트렌드가 전부 이제 모바일 쪽으로 바뀌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 버전에 특화된 서비스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란 그쵸, 말이죠. 그쵸. 이제까지 전화 영어도 그다음에 우리 보여지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모바일 버전에 맞게 좀 변화가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저희가 모바일 버전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7월 달에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이번 홈페이지 다 내려가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다 모바일로 너무나도 쉽게 클릭 한 번이면 해야 되는데 근데 전화 영어 회사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그런 관심이 없고 막 마케팅에만 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에 좀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에 훨씬 지금보다 편하고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모바일에 이렇게 거의 특화돼서 할 생각이에요. 뭐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하고는 틀려지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IT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모바일이랑 그 웹이랑 전혀 다르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통합 뭐 반응형 웹이라고 통합되면서 이렇게 좀 더 학생들이 좀 편하게 지금 되게 불편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훨씬 편하고 수강 신청하기도 뭐 편하고 모바일에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훨씬 편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안에서 약간 이 앱처럼 뭐 예습이라든지 복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유자재로 돌아가고 이게 하나의
베타 버전으로 네. 이제 출시가 되는 운영체제가 거고. 호환되는 네. 그럼 네. 기존에 있는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뭐 iOS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잘 모르는 운영체제가 아, 네.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모임이랑 이런 것들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요 안에서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 수강을 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다는 얘기인 거죠. 패턴이 네. 지금 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은 많이들 또 앱 자체도 예를 들어 뭐 스카이프나 이런 네. 것들도 제가 2009년도에 시작할 때는 모바일로 하면은 정말 많이 끊겼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한 사업하고 나서 한 3, 4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모바일로 이렇게 뭐 스카이프나 이렇게 왜냐면 통화를 하면은 통화비가 많이 드니까 앱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 기술이 정말 빨리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다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7월부터는 여기서 이제 모바일로 화상 영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모바일로? 페이스타임으로 그래서? 이제. 되게 기대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지금은 그럼 통신이 정말 많이 개발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채용을 하셔. 네. 앱 개발업자. 저는 처음부터 아예 외주. 아니요 외주 말고 개발자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것도 되게 우연으로. 네, 우연이긴 한데 음.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그 팀을 구성할 때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사업할 때 항상 팀 구성이 네, 중요하잖아요. 맞아, 네.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정말 혼자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고객 중에 한 명이? 고객 중에 한 분이 우와. 저희 홈페이지를 이렇게 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홈페이지도 제 아는 오빠한테 20만 원 주면서 좀 만들어 달라. 그분은 오빠 마케팅. 오빠 이거 해줘. 오빠 이거 해줘. 그분은 이렇게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냥 네. 이렇게 하시는 그냥 프리로 하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홈페이지에 수강 신청할 수도 없고 돈 결제도 안 되는 네.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저는 그때 홈페이지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아, 뭐 네. 스크롤 전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근데 홈페이지라고 딱 열어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컴플레인이 오죠. 그 컴플레인이 한 분한테는 조금 심하게 왔었는데 뭐 스크롤이 어쩌고 팝업이 어쩌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막 하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그분이랑 인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왠지 이 사람 전문가 필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잘하시면 직접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정말 많이 뻥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분밖에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그러면 정말 평생 수강권을 드릴게요 막 되게 꼬셨는데 안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 계셨는데 그때 당시 그분이 야오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네. 그건 전 전혀 모르죠. 네. 그냥 이렇게 전문가구나 이런 것만 알았는데 제가 이제 서울로 찾아왔어요. 만나주세요 이러면서. 아, 서울에 안 계셨어요, 원래? 전 대전 사람이에요. 아, 대전이에요? 지금도 대전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찾아왔더니 찾아가서 막 해달라고 네. 그때 제가 무릎을 꿇으면서 근데 그게 바닥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라 되게 편했어요. 무릎 꿇기가 그냥 그게 편하다고 이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안 들어주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네. 야. 근데 그게 막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도 그런 자리에 일부러 가셔서 하면 되게 좋죠. 그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해주시죠. 그게 본인은 얼마 받고 하는데 이 일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3번을 왔어요. 와서 3만 원짜리 비싼 밥을 막 사주면서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서 삼고초려를 한 거죠. 근데 되게 딱해 보였나 봐요. 딱하기도 하고 애가 열정은 막 가득하고 아무것도 세상 물정은 모르는 어떤 애가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무료로 해달라고 그러신 겁니까? 돈 아니요 이제 없으니까? 무료로 평생 이용권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주시죠. 네. 근데 이제 아이들도 있어서 나중에 아이들까지 다 내가 평생 해주겠다. 가족 회원권. 네, 그렇게 3번을 이렇게 막 정말 싹싹 빌듯이 하니까 그때 그분이 좀 마음이 이제 열리셨나 봐요. 네. 얘가 좀 딱해서 내가 한 15일 정도만 작업을 해주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3개월이 갔죠. 예. 이미 물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한테 물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훈을 하는데 절대로 여자한테 물리면 안 먹는 대로 가야 돼. 된다. 남자들이 조심하라. 일단 시작을 하면 네. 본인도 뺄 수는 없잖아요. 말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이것만 하면 되지 싶었는데 이거 하니까 저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거고. 그분이 이제 LMS까지 만든 거예요. 야.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같이 개발자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같은 직원이세요? 지금은 이제 같이 그래. 일을 아예 팀으로 야. 오. 네, 아예 대단하시다. 지금 이제 우리 고 PD님이 갑자기 벼락을 맞으셔가지고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대표님한테 드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1,000만 원을 뭐에다 쓰시겠어요? 뭐 째째하게 1,000만이야. 10억이든 15억이지. 1억이나. 그런데요? 아니 아니. 좀 작지 않은데 요새 나는 고 PD님 좀 높인 건데. 1,000만 원 어, 가지고 가장 회사를 지금 한 1억은 성장시킬 있어야 되겠잖아. 뭐라도. 지금은 알았어요. 그럼 제가 9천을 얹어줄게. 그래서 1억이야. 지금은 사실 돈이 없어서 뭔가를 못한다 이런 거가 아니기 네네. 때문에 다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그러니까 투자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유가 투자 받아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네네. 지금은 더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얼마 정도 지나면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플래닝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된 돈이 지금 들어와도 할 게 없어요. 네. 사실상. 고 PD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제 젊은 층들이 창업을 많이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추천하세요? 저는 정말 창업이 제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정말 쉽게 하지 않을까. 나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되는데 이게 사람이 몇 명만 모이면 그러니까 사람 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하나도 모르고 네. 하지만 교육이나 영어 쪽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쪽만 할 줄 알지 다른 뭐 기술이나 뭐 경영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지만 사람이 좀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는 소리는 아니고 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확실히 있고 생각이 확실히 있으면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뭔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창업을 저는 솔직히 아직 이렇게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대학교 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훨씬 회사보다는 일이 보람도 있고 대학교 몇 학년 때 하신 거예요? 4학년 때 4학년 때. 그럼 이제 창업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창업을 한다면 뭐 준비 기간이나 창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 저도 준비 기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혀 전략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죠? 무대뽀예요, 네, 무대뽀. 그냥 열정하다만. 무대뽀라고 그냥 한번 되게 해볼까 해서 그냥 네. 사업이라기도 그렇고. 사업은 열정이 되게 이런 열정도 열정이지만 전 더 큰 게 이분의 가장 큰 어떤 그것은 뭔가 소통하는 능력이랄까요? 진짜 맞아요. 진정성을 갖고서 아무런 가식 없이 고객이 아무리 뭐 컴플레인하는 고객이고 누군가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지 그냥 순진 얘기하니까 거기서 개발자도 만난 거고 결국 네 맞아요. 그렇게 안 만났으면 이렇게 발전이 안 됐을 텐데. 다 네. 고객이 다 기술들이나 뭐 이런 걸 다 고객이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어요. 네. 가장 큰 그러니까 꼭 고객이 아니라 고객이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이분이 MBA를 안 나오셨지만 굉장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굉장히 시장지향적인 그 마켓 진짜 시장에서 모든 걸 찾으실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진짜 모든 걸 스왓 시장에서 이런 거 네. 하시나요? 스왓 이런 거. 네? 스왓 안 해? 스왓. 왜 우리 마켓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안 하실 것 같아요. 분석하잖아요. 네. 그럼 전 수학 되게 싫어해요. 그 숫자만 보면은 되게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큰 장점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굉장히- 여자시고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근데 좀 이제 비즈니스 하실 때 좀 힘드시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많았죠.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보기에도 그러니까 첫인상은 안 그런데 말 몇 마디 하면 되게 어리버리하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리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심리전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게 연애랑 비슷한 게, 연애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좀 심리전을 하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먼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 그러면 지고 들어가는 것 같고 약간 그렇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왜 남자들도 막 여자가 좋다 그러면 싫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아예 나는 너가 좋아 이게 아니라 조금 돌려서, 좋긴 좋은데 직접적으로 좋다고 안 하고 조금 돌려 말하는 거죠. 뭐, 난 네가 꿈에 나왔어. 뭐 이렇게 꿈에 나와. 알아들어요, 남자들이. 꿈에 나왔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걔 꿈에 나왔다고. 그런 아니, 거가 나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솔직한 거잖아요. 나는 네. 당신이랑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아, 조금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긴 알잖아요. 근데 네.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건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소통할 때도 그런 게 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솔직한 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밀당을 저는-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간 매력 일부러 중요한 것 그렇게 하면 다 탈로 나고 정말 내가 음. 솔직하게 이렇게 하면 왠지 대시하지 않으세요? 전 이게 다 젊은 그렇게 어리시고 막 이러시니까 네, 좀 네. 그러실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없으시네요. 고객한테 좀 많이 들어요. 그냥 근데 얼굴 안 보고 통화로만 네. 하는데 편하고 막 잘 웃고 이러니까 고객들이 좋아하겠어요. 예, 그때는 그랬는데 근데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네? 통화할 때 어떻게 해라 이제 가르쳐 줬어요. 음. 이런 식으로 하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의 그 컨셉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네. 그냥 본인만의 또 어떤 그런 거 만들어줘야지 나 따라해 이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한국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 면접 볼 때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뭘까요? 의례적으로 하는 것들 빼고 인사치레 같은 거 빼고. 저는 면접을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앉아서 뭐 1시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한 달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켜보고 만나고 말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먼저 친해져 봐요. 한 달간요? 한 달이요? 한 달이나 뭐 더 많이도 뽑을 사람을? 네. 이야. 아, 지원서를 받고. 뭐 만약에 받았으면 네. 그리고 또 관심 있다 그러면은 한 달도 적은 것 같아요. 뭐 많게는 1년 뭐 이런 식으로 두고두고 보면서 채용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달을 두고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왜냐면 정작 지금 당장 내가 직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할 때는 급하지만 보통 네. 이렇게 급하지 아. 않은 상태에서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한 1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친분을 먼저 쌓아두고 그리고 이미 그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이렇게 소일거리도 좀 던져주면서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보고 이제 돈은 주죠. 그러니까 간을 많이 보는구나. 그쵸. 왜냐면은 제 스스로가 저를 잘 못 믿고 딱 봐서 뭐 어르신들은 딱 보면은 이렇게 사람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뽑는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은 잘하시는 분은 정말 많은데 그걸 정말 실천하고 아,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그 실제적으로 제가 일을 이렇게 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뭐라도 달라고 하시면은 진짜 저 보면은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말뿐인가 아니면 정말 그런 들어오고 싶은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럼 시간을 평가를 많이 하실 때 두는 뭐 거. 학벌이나 이런 건 다 빼고 학벌 이런 거 전혀 이런 네. 일을 딱 던져준 거 있어서 네. 오케이 하면 이제 채용하시는 실질적으로 말로 하지 않고 정말 일을 할 사람인가 네네. 그런 거를 왜냐면 제가 느낀 게 왜 저도 소책자 하나로 처음에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쉬운 건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정말 그대로 하는 사람 한다는 거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거. 다 알면서도 네. 다이어트를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면서도 못 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은데 이때쯤이면 왜 사업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좀 확장된 사업을 원하잖아요. 혹시 사이드로 하실 게 있는지 생각해놓은 아이템이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지금 뭐 올해나 내년까지는 더 전념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기간이 좀 지나면 좀 IT 기반이 더 이렇게 쌓이고 그런 부서도 더 이렇게 많아지고 할 테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동남아시아나 이제 좀 더 글로벌하게 가는 건 사실 내년에 이렇게 할 거고 그 이후에는 뭐 유통이라든지 그 솔루션이 그대로 많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CS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유통이라든지 그런 솔루션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근데 할 여기 생각이죠. 올해 2014년 10월 옥션 제휴라는 게 뭡니까? 옥션하고 제휴. 아, 이거는 사실 옥션한테 주는 제안서였는데 제안서가 아니라 네네. 그분 이제 이마켓 네. 이 쿠폰이라고 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왜 6월, 7월 달이면은 홈페이지도 다 변경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쓴 걸 바로 보내더라고요. 네네네. 내부적인 거는. 이 토익 스피킹 레벨 측정 시스템은 네. 요거는 뭔가요? 이제 벽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레벨링을 사실 기업이나 이제 저희가 B2B를 안 들어가는 이유가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전화 영어를 했던 기업들이 예를 들어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잖아요. 아니면 월말 평가를 보거나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나는 얘보다 잘하는데 더 낮아요, 점수가. 그게 이제 강사들이 하다 보니까 또 아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예 신뢰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항상 이걸 가지고 얘가 어디에 이제 실무자들은 그렇잖아요. 어디에 투입할 수 있는지 얘가 바로 바이어를 만나도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신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말 완벽하게 레벨링을 거의 뭐 오차 뭐 1, 2% 차이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기반이 돼야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레벨이 먼저 정확하게 맞아야 네. 뭐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의 6월까지 개발하고 있는 거는 저희 레벨 테스트를 보면 토익 스피킹 점수랑 똑같아지는 네. 그래서 굳이 토익 스피킹 보지 않아도 이걸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그걸 평준화를 좀 시키는 모의고사 그런 작업을 해서 그게 가장 베이직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해야 뭐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살을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뭔가 올해부터 새로 진출할 시장이 지금은 고객이 주로 한국에 있는 고객들입니까? 그럼 그 고객을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영어 배우려는 사람한테도 이 서비스를 넓히시려는 건지 네. 그런 계획이십니까? 저는 아니면은 뭐 영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뭐 또 할 생각이신지? 일단은 영어를 네. 먼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일단 처음에는 이제 마지막은 중국을 보고 있어요. 워낙에 네.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을 확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거기는 뭐 하나 이렇게 내가 이거 조금 하겠다 해서 갑자기 엄청나게 덤벼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뭐 태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렇게 조금 동남아 쪽을 먼저 해보고 또 간을 보는구나. 그것도.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런 네. 거는. 그래서 해보고 나서 이제 아.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만들려고 이런 시스템도 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러면 전 세계 이 글로벌한 이제 전화 화상 영어인 회사가 리딩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전혀 없고 지금 전화 영어 회사 중에 이렇게 뭐 정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 자체도 별로 없고 관심도 별로 없고 하나의 왜냐면 어학원들이 이게 온라인이 강해지면 본인의 그런 원래 있던 것이 기존의 죽잖아요. 오프라인 체제가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는 다른 이제 오프라인 사업자들도 크게 이거를 사이드 취급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미지가 그렇게 좀 굳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예 이걸 주력으로 이렇게 뭐 하지 않고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 그 고객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고객들도 좀 안 믿고 네. 왜냐면은 엉망이거든요.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뭐 레벨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강사 관리도 그렇고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그냥 강사한테 다 맡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전환을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켓 자체가 지금 뭐 많이들 아까도 말씀드린 포화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파이 자체가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거죠. 보면 군수업체들이 난립하는 시장인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런 데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퀄리티를 높이면 그렇죠. 훨씬 더 네. 경쟁력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 분야에 지금 현실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군수업체가 이 전화영어처럼 군수업체 난립하는 시장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데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다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진짜 시장을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네네.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멀리서 지켜보면 되게 많구나. 별로 완전 레드오션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냥 네네. 고객으로는. 네. 실상을 알면 전혀. 그렇네요. 네.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사업이. 그럼 이제 그게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체계가 잡히면서 이게 되게 방대해지니까 이거 사업 계획은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그럼 누구랑 같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개발자분이랑 네. 많이 하는데 어. 우리 또 경영학 음. 박사까지 하셔서 저보다는 훨씬 잘 아시거든요. 네. 그 개발 경험을 같이 하셔서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 뭐 인트라넷이나 그런 그 조직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내가 말했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시스템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결정할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그게 한 회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 이게 매일매일 뭔가를 내가 이 결정 하나를 그렇죠.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이게 그렇죠. 차이가 큰데 그렇다고 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좀 그래서 되게 간 보는 스타일인 거죠. 네. 또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이게 아. 될까 해서 한 명한테 한번 해보고 좀 보수적으로 사실 하는 편이에요. 성격은 되게 무대뽀인데 사업은 조금 보수적으로. 네. 그 좀 먼 이후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시면 그 언어가 이렇게 2번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 불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아 그쪽 언어로. 네네.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 예를 다를 들면 태국에서 텐데. 이걸 한다면 네네. 지금 한국에서 이걸 하는 사람과 태국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쵸. 네. CS를 그쪽에다가 두긴 해야죠. 네. 저희가 이제 CS를 할 수는 없고 그런 거를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태국에서 한다고 태국까지 가서 하면은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가보긴 가봐야겠지만 근데 저희 강사 중에 태국에 먼저 이렇게 가서 수업을 해본 사람들도 있고 아. 좀 태국어도 조금 할 수 있는 그치, 사람도 필리핀 있고 사람들도 많이 퍼져 있죠 지금. 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언어에 정말 강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머리가 IQ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만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습득을 해요. 아, 그래서 네. 정말 놀랄 정도인데 같이 이렇게 만약에 한국 사람이 옆에서 한 몇 년 같이 일하면은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한국어를 할 정도로 오. 습득력이 굉장히 네. 빠르거든요. 선천적이래요. 네. 네, 뭐 음악도 되게 리듬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뭐 태국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언어를 좀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내보낼 생각이지 거기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네. 하지 않아도 되죠. 진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처음에 창업할 때도 이제 필리핀 사람이 고객이랑 해서 이렇게 필리핀 된 거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랑.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엔 지금 필리핀에 있는 그런 인재들, 다양한 인재들하고 그분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앞으로 이거 말고도 다양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을 뭔가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뭔가 해주시면 또 이런 그 IT적인 것들을 제공해주고 한다면 그 굉장히 많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필리핀 인재들만 잘 찾더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전화 영어든지 이렇게 전화 영어 어학센터, 근데 콜센터, 미국의 콜센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리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당연히 이걸 센터를 운영을 하면은 그거를 해보라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네. 이 인력을 사용하고 다 이렇게 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하기 싫었던 게 너무 강사나 이거를 사람을 너무 툴로 보는 거예요. 돈을 그 돈을 벌어다 주는 툴로 네네. 보는 경향이 너무 심해서 그거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이제 필리핀 이렇게 한국 사람도 사실 관리가 힘든데 필리핀 사람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뭔가 얘네들한테 비전을 주고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걸 심어주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네. 보통 그게 안 돼서 다 포기를 하시거든요. 뭐 갑작스럽게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 갑작스럽게 이렇게 잠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돈 줬는데 갑자기 안 보이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필리핀 문화는 식민 문화가 되게 오래 정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그냥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노하면 죽이니까. 네, 노하면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번 정도 정말이니? 정말 그래? 정말 예스야? 계속 물어봐야 돼요. 아. 5번 정도 물어봤는데 정말 그래? 그러면은 한 50% 정말 그렇구나. 그렇지. 한두 번 물어봐서 그래 나 나올게 할 수 있어 하는데 바로 그거를 알아듣고 하면은 네. 그러면 그 신뢰감을 주는 그 기간까지는 얼마가 대표님은 소요되셨어요?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 것 아직도? 같아요. 네. 네,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필리핀 문화 자체가 또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성을 내면 자기를 이렇게 정말 죽이는 줄 알고 딱 방어를 해서 그렇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달려든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막 화를 내거나 한 번도 거기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고 항상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려고 해서 제 속에서 불이 나죠. 그럼 어떻게 풀어요, 대표님은 화를? 저는 근데 이렇게 성격 자체가 좀 상대방이 이해가 그냥 돼요. 아무리 이렇게 막 해도 얘가 그냥 그 귀가 얇아서 그런가 저 사람이 내가 이래서 이래서 그랬어 그러면 정말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그냥 또 이렇게 설득이 너무 잘 된다고 타고나신 그래서 화가 막 네. 이렇게 잘 네.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 또 검색 광고를 낼 거 아닙니까? 화상 영어 치면 검색어가 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떠세요? 되게 우리나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검색 광고로 그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른 뭐 구전 마케팅을 해서 많이 들어오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런 사업할 때 다들 이거 검색 광고로 굉장히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키워드 광고를 지금 7년째인데 한 5, 6년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와, 와. 와 대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것도 되게 무대뽀 성향이 있는 건데 네. 사실 키워드로 이렇게 해서 오면 그러니까 뭐 마케팅을 많이 하면은 한꺼번에 올 수는 있는데 다시 다 빠져나가잖아요. 어느 정도 한 기간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돈으로 모으면은 돈 안 투자 안 하면 빠져나간다고. 네. 그게 한 화상 영어는 뭐 다른 사람들 뭐 1년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아니라는 걸 알기까지 이거는 뭐 한두 달이면 바로 아니까. 그래서 사실 제 수강률을 높이고 제 방문객을 높이는 게 훨씬 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한지 사실 얼마 안 되고 이 전화 영어라는 키워드는 좀 되게 비싸요. 네. 그렇겠죠. 그거는 몇 개월 안 돼요. 그걸 네. 한지도 지금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거의 이제 세부 키워드들만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바이럴 쪽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 쓰고 이런 거를 네. 소통을 네. 지금 예전에는 그러니까 1대1로 전화를 했지만 지금은 전화를 다 못하니까 글로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 블로그를 썼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것도 진짜 못 모르고 블로그를 저 아는 사람 이름 가지고 그 아이디로 했었어요. 네이버 말해도 되나요? 네. 네이버 블로그를 처음 개설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가 막힌 거예요. 이야. 되게 오래 했는데. 어. 그래서 그게 막히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자녀분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써서 좀 풀어줄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네이버 측에 이제 말을 해서 이제 갈아타는데 이미 뭐 이웃들이나 다 떨어져 나가고 완전 반토막이 아니라 완전 이제 처음부터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게 이제 한 2, 3년 됐나?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다시 또 네이버 블로그를 또 했어요? 또 다시 했죠. 네. 아무리 옮겨와도 이미 다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것도 엄청 바뀌잖아요. 계속 네이버가. 그렇죠. 네, 많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블로그를 어디서 배우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노출이 되네 이런 거를 알았는데 이제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딱 말해도 돼요? 예, 말해주세요.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정말 이 컨텐츠가 이렇게 저희 이제 경쟁사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자기가 쓰기가 힘드니까요. 본인이 회사에 대해서 쓰거나 이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정말 매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다 쉽게 이제 돈 얼마 주고 몇십만 원 주고 대행사한테 대행사 하고 알바스든지 네, 뭐.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 서포터즈 해서 이렇게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행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고객들이 이제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고객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한 1년 정도는 뭐 끌어모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브랜드 가치가 완전히 상실될 거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 직접 해야겠다. 대표님이 코멘트를 다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직접 다 쓰고 처음에 뭐 회사 이야기 그냥 제가 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뭐 이런 거 막 쓰고 영어 관련돼서도 뭐 올리고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근데 계속 그럼 뭐 경영학도 아니시고 뭐 그러니까 책도 평소에 많이 읽으세요? 책도 별로 많이 안 읽으실 것 같은데. 되게 많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근데 고객들이 결국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알아줘서 이렇게 올 거다. 그런 시대 올 거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대학생이고 좀 뭐야 사회생활도 없이 그런 경험도 거는 없고. 사실 책도 별로 안 읽어. 뭐 일단 뭐 어디가 또 엄청나게 일단 뭐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책을 안 읽는 걸로 그냥 결정한 미스테리. 거예요. 아직 많이 미스터리.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 제가 고객들이랑 가끔씩 아직도 통화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서포터즈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대행사 안 끼고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모였잖아요. 네. 우리가 하고 싶다. 그거를 제가 한번 직접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떠냐 이러면서 또 불편한 점은 없었냐면서 막 다 물어봤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서포터즈를 하는 게 다른 회사 다 해서 그런데 우리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화 설명회를 네. 하시네요. 네.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거 하면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대표님 하지 마시라고 뭐 경영학과 학생들도 되게 많고요. 네. 바이를 뭐 되게 많이 아니까 근데 아까 전에 네이버가 좋아하는 건 그거는 이제 솔직하게 자기가 쓴 노출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이런 네. 거를 뭐 어디서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니까 잘 되네 이런 것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이제 소통을 정말 많이 하시네요. 전 다 물어봐요. 모르니까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고 심지어 저희 로고도 아미고통 로고도 물어봐서 페이스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번에 여기 나왔던 그때 그 많은 온라인으로 성공한 CEO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이분들처럼 고객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진짜 친구. 거의 친구잖아요. 거의 다 물어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친구가 그런 거 아니니까 거의 그런 관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고객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더 인사이트가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저희 이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했던 이벤트가 저랑 엔젤콜 하는 이벤트를 넣었어요. 한 100명 정도한테 제가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미리 써놓고 이제 거기서 답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하나의 설문조사를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네. 것이다.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아주 이런 것들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도 좀 이런 지금 저는 이제 IT 방송을 하거든요. 제가 전자신 방송에서 IT 쪽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을 꾸준하게 7년간 들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저도 지금 오늘 들으면서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 생각해요. 몰랐던 것들 굉장히 많이 알려주세요. PD님이랑. 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하시고요. 자 오늘 그 질문 잘하는 세 분한테는 오늘 아미고톡 그 전화 화상 영어 1년이 아니라 1개월. 죄송합니다. 망할 뻔했어. 내가 말 한마디 아미고톡 망할 뻔했네 지금. 네, 1개월 무료 사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저가 펌펀 전화 영어 그리고 YBM 전화 영어 그리고 그 가명 말해도 되죠. 그런 네, 회사 이름. 네. 예. 그리고 그 민병철 영어 웬만한 전화 왜냐면 저도 영문과 나왔거든요. 중국에서 영문과하고 예. 그래서 저도 영어에 시험을 많이 중국에서 중국까지 가고 정말 영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전화 영어를 해봤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만의 세 가지 차별점 다른 회사랑 방금 앞에서 말했던 회사들이 그래도 그나마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거 차별점 세 가지만. 일단은 가격, 그러니까 비교하신 분들이랑 아마 가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직접 그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통 마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뭐 많이 네, 경제적이다. 네, 경제 훨씬 싸다라는 거 쓰지 경제적이에요. 마. 경제적이다. 훨씬 경제적 네. 인데 이제 강사진은 사실 어학센터가 필리핀에 그 위치해 있는 것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강남권에 다 몰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잘하는 강사들은 좀 이렇게 좀 잘 알아요. 저희끼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카우트도 해오고 뭐 이런 그럼 말해도 되나? 네.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훨씬 이제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좀 잘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발된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공부를 직접 안 하더라도 더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런 모바일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좀 내가 직접 막 예습 복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좀 푸시가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지금 그 스마트웨어라고 굉장히 베이직한 시스템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설계하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커리큘럼이나 학습 시스템이 네. 훨씬 좀 정교하지 않을까. 궁금한 게 고객 이탈률일까? 고객 유보율. 그 기존 고객이 한번 되면 그 고객이 계속 있는 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재수강률인데 네. 한 70% 와,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대표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니까 다르잖아.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게. 근데 보통 막 99%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자, 근데 다른 데는 막 99%, 90% 이렇게 막 키워드에 쓰더라고요. 그럼 불가능한데 그걸 또 고객이 믿는데 저희는 못 쓰겠더라고요. 네네. 자, 질문. 네, 하세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영어 공부를 되게 문법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약간 회화적인 위주나 지금 뭐 한국에서 알려주는 그런 영어 교육 자체를 이렇게 막 그런 식의 시스템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예,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지겨웠었어요. 뭐 수능 공부한 영어는 뭐 실생활에 뭐 대화로 쓰이는 건 얼마 없다 뭐 이런 것부터. 근데 그 지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것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어디에 중점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육하는 부분이 입시 쪽에 많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 약간 실생활 회화에 필요한 것들에 많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듣는 학생들이 입시 쪽에 한 학생들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다 생활 영어 아니면은 비즈니스. 그러니까 입시는 사실상 거의 없고요. 그거는 저도 입시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전화가 오면은 그냥 수능 그냥 좋게 공부하라 그래요. 그 대학교 와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하시고, 취업생들은 인터뷰나 이런 면접 쪽으로 많이 하시고, 이제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 생활 영어로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그 만약에 그 이제 뭐 전화 영어로만 해도 무슨 어디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영어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자제를 가지셨어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여건이 돼요. 그럼 외국에 안 보내시고 전화 영어 시키실 거예요? 저는 사실 외국에 살거든요. 한국에도 살고 이제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외국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외국 근데- 어디 사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 집이 있고 한국에도 있고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네. 네. 근데 제가 공부 자체를 사실 학원이나 이런 과외나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형편 자체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뭐 그때 안 좋아서, 그리고 대학 와서 정말 이제 공부를 하고 전화 영어를 하고, 스스로 전화 영어만 한 건 아니고 스스로 이제 독학도 하고 했지만 외국에 안 나가도 충분히 이제 내 스스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본인이 막 보내주세요 하면은 이제 뭐 그래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막 굳이 이렇게 외국에 보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막 저기 교육을 시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네, 하세요. 아미고톡의 장점이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필리핀의 안정적인 이제 환경, 강사진들 그것을 관리하는 뭐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강사와 제가 예전에 아미고톡을 한 달 정도 했었는데 그때 고객을 만나셨는데 오늘 네. 이분 한이 맺혀서 나온 거 아니야? 재수강직이 아니고 한다라고 탈취하는 하더라고. 그때 처음 이제 신청하게 된 계기가 여러 이제 메이저급 전화 영어를 알아보고 아미고톡을 알아봤는데, 아미고톡의 이제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솔직히 대표님의 블로그를 좀 많이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꾸준히 이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시고 아,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카페 같은 강점이라고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카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홈페이지 내부에 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거기서 느낀 점이 강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굉장히 저는 좀 긴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점에서는 별로 없는, 강사가 댓글을 달아주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강사랑 학생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시는지, 그런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글로벌 버전이 나오면서 이 6월 이후에는 강사도 댓글을 달 수 있게끔 사실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수강후기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쓴 것 자체도 다 번역을 해줄 생각이거든요. 강사가 학생이 말하는 거를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뭐 학생 평가라든지 아니면 레벨 테스트를 봤다든지 그런 거를 다 이제 학생들이 영어로 작성을 해서 강사들한테 이제 보여주기는 해요. 강사들이 다 보고 그거를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뭐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학생들이 말하는 거를 강사가 다 알아야 돼. 알면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거를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사실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 한국인을 둬서 이렇게 학생들이 한국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시스템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전화 영어를 해봤는데 저는 컨택을 다 중간 사람한테 다 이제 얘기를 해서 이래저래 그런 개념은 없나 봐요. 그런 거는 하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연기해 주세요 이런 근데 이제 조그만한 거를 선생님하고 이제 하는데, 학생하고 더 네, 근데 관계를- 본인이 만약에 뭐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더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후기를 썼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글로 쓴 거는 다 영어로 사실 번역을 해줘요. 그거를 그렇죠. 수강 후기는 아직 못 해주는데 그 그렇죠. 외적인 거는 다 이렇게 해주고 그 시스템에도 학생이 어떤 거를 이제 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로그가 남아요. 기록들이 그걸 이제 강사끼리 공유를 하고 이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바뀌어도 그 로그를 보고 아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이런 요청을 했었구나 이렇게 그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차피 대표님 사업은 이거 많이 참여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강 고객 중에서 영어 공부 하이 레벨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무료 수강권을 주면서 이분들이 그 자원봉사로 지금 그 고객들이 쓴 한글을 이분들이 영어로 해주는 거죠. 고객들이 다른 고객들의 한글을 그리고 그분들은 뭔가 여기서 약간 프리빌리지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많은 사람의 것을 대학생한테도 좋겠다. 네. 직원이 안 하더라도 무료 이벤트 이런 걸로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지금- 질문. 예,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 대화나 이게 고객과의 대화에서 그 주위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게 창업을 하면서 본인이 터득을 하시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타고나신 게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타고나신 것 같은데.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원래 아까 그 왜 노가리 말씀하셨던 되게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만나서 그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이 책이잖아요 하나에. 그래서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살았나 지금도 할머니한테도 막 그 시대에 막 6.25 전쟁 이럴 때 어떠냐고 막 제가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고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성향 자체가. 저랑 좀 닮으신 그런 아, 지금 외모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저는 좀 듣는 걸 좋아해서 저는 항상 시험을 보면 리스닝이 훨씬 높게 나와요. 네, 그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스피킹이 더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자, 그다음 또 뒤로 하세요. 네. 지금 저는 현재 그 외국인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이제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업이에요. 이 친구들이 직업이 있어야 한국에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외국인과 교류를 한 2, 3천 명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 각자의 직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본업을 이제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사이드 잡으로 이제 엑스트라 잡으로 이제 하는 일을 추천을 해주는데 아르바이트들을 원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자기들이 강점이 있는 게 언어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 일을 구해다 주는데 혹시 지금 그쪽에서도 아미고 그 회사 쪽에서도 그 동남아 필리핀 친구들 제외를 하고 이제 서양 국가 이제 뭐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 친구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섭외를 하신다거나 그쪽을 토대로 해서 화상 영어를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그거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방금 한국에 있는 저희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차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컨택을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대표님께서 네. 지금 박승윤 씨를 뭐 이래저래 간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아마 6개월간 간을 딱 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소개하실 것 그러면은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파트타임 잡 원하는 친구들을 제가 만약에 연결을 했을 때 그 친구들도 충분히 파트타임 잡으로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쵸 이제 간을 통과하면 인터뷰를 보고 합격이 되면 편안하게 1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네. 그 이제 사람들 뭐 이제 강사분들 뭐 섭외하거나 그럴 때 뭐 길게는 뭐 1년 이상도 그렇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사회에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좀 사람들이 잘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한 1년인가 2년인가 봐도 이 사람하고 뭘 좀 같이 뭐 부탁을 하거나 뭘 같이 하거나 그런 거 할까 말까 좀 결정을 되게 좀 망설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좀 몇몇 분들이 좀 뭘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얼마 전에 약간 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결정을 보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만약에 조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경우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약간 믿을 수 있을락 말락하다 싶을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먼저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하세요? 왜 그러니까 빨리가 한 한 달 새, 한두 달 새 그런 건가요? 한 일주일 막 이런 사이? 그러니까 좀 단기간이죠. 반기 이내로. 반개월? 3개월? 3개월? 예, 한 그 정도. 3개월 정도? 그 정도면 일거리 하나 줄만 하지 않나요? 하나 뭔가를 할 수 있을만 할 수 있지 않나? 간을 봐요, 간을 먼저. 자주 만나서 너무 많이 봐요. 자주 만나서 그 제가 사람을 못 믿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잘 믿어서 제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다 선한 사람 같고 다 착한 사람만 사기를 당해도 저 사람은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스타일이라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닐 거야. 이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제 스스로가 그런 거를 이제 겪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부터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 상대방도 금방 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그렇죠. 아예 믿어주고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제 믿음은 그래요. 정말 사기를 치려고 온 사람도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정말 믿어주고 이렇게 대해주고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 그러면 사람이 한 7번, 8번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들으면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대요. 믿는 대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래 뭐 나를 사기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악한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그냥 이렇게 사람이면 나에 따라서 상대방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를 만나면 저 사람도 그런 능력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혹시 대표님이 혹시 누군가한테 그런 나쁜 일을 당하신 적 있으세요? 이제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도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상당한 초능력이신데. 그래서 반해보는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러면 온라인에서 이경섭님께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화상교육 시스템이 있다면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류든가 거꾸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들한테. 지금 이제 한류가 많이 꺾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다녀보면 그 한국어의 수요가 항상 있긴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어디든지 대학 강의실에도 이렇게 있고 특히 동남아 쪽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신 분들을 보긴 봤어요. 뭐 어디 이름 좋은데 이렇게 빌려서.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근데 이제 수요는 확실히 있기는 있죠.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CEO들하고 만나면 이제 4월 달까지는 이제 월요일, 금요일 나눠져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주로 이제 수출하는 전문 기업들 CEO들이고요. 월요일 날에는 이제 주간 CEO 톡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2시에는 이제 바디 피어싱이지 않습니까? 밑에 사진처럼 이렇게 피어싱하는 거. 피어싱 전 세계 100여국에 수출하는 리첼 코퍼레이션 이태리 대표님. 그래서 아마 이날은 경품을 이제 피어싱 여러분들 뚫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네, 피어싱을 드릴 테니까. 네.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디지털 콜센터 솔루션하고 이 콜센터를 또 서비스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콜센터 서비스를 직접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물건이 일본에 팔리게 유통으로 그런 것들을 IR링크의 김대수 부장님. 이분 또 특이한 게 그 사장님이 회계 쪽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창업하신 회사인데 그분이랑 같이 이분이 이제 그
이분이 모신 거예요. 사장님을 돈을 맡기실 분을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맡기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돈 관리를 전문 경영인으로 네. 오히려 사장을 넘기고. 근데 거의 지분도 들었겠죠. 했는데 그런 것들 아예 이분이 쫓아다니면서 내 돈을 맡아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돈 관리를 해달라고. 사실 그거 저 창업했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창업자들이 쉽지 자기의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하여튼 재밌는 수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24일 금요일에는 다이어트라든지 스킨케어 이런 쪽 관련된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청우메디칼의 이기건 대표님. 네.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여기 시오톡 그룹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대표님도 여기 페이스북 하시거든요. 하시니까 오늘 이제 전체 사진 찍고 나서 사진에다가 좀 댓글로 좀 간단하게 오늘 느낀 점 서로 자기 느낀 점 한두 줄이라도 같이 써주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나중에 서로 간에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자기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글로벌포럼.com 이 사이트에 가면 그동안 이제 해외 진출하는 그런 이제 CEO들과 토크에 편집된 것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CEO MBA는 그동안 CEO 톡 하는 거 편집된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신 여기 세 분의 MC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가야죠. 네. 시간 금방 갔죠? 진짜 빨리 간. 원래는 대표님께서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여기 CEO톡 어떻게 참가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냥 여기 참가하려고. 근데 제가 누구지 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니오톡에서 화상영화에서 이거 검색 재밌겠다 이 아이템도 괜찮다 해가지고 거꾸로 제가 해가지고 그렇게 만난 거죠. 자, 마지막 말씀. 네. 너무 재밌었고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긴장을 되게 오기 전에 많이 했는데 도리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